미국은 곧 가난해진다. 뭐 자극적인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영화 얘기했잖아. 올해 우리나라 외화 최대 기대작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거든요. 그래서 톰 크루즈가 영화 홍보하려고 방한을 뭐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100% 관세에 물린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대. 근데 여기 사회자가 현명한 대답이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 현명한 대답 맞지? 트럼프가 영화에 관세 100%를 물리는데 그걸 왜 톰 크루즈한테 물어봐요? 아무튼 내가 볼 땐 우리나라 언론들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아무튼 트럼프가 관세를 여기저기 붙이다 못해서 영화에도 관세를 붙이겠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절차를 시작하는 거를 승인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백악관이 있고 백악관 대변인이 있는데 왜 맨날 정치를 지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백악관 대변인이 왜 있어? 그냥 자르고 그냥 트루스 소셜 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모니터를 기자들 브리핑룸에 틀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결정 자체도 굉장히 즉흥적인데 이거를 또 바로 다음날 엎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 하루 만에 입장 후퇴했다라고 다 기사 나온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어기는 문제라서 그래요. 이게 미국에는 영화, 서적, 음악 등의 수입 수출을 대통령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범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야. 대통령이 법 모를 수도 있죠. 뭐 이게 요즘에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절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철회를 했대요. 철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에 관세를 붙이는 거는 특히 미국이 영화에 관세를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을 찍을 때 에펠탑 올라가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찍어? 프랑스에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외에서 찍었네? 그럼 관세 100%네?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뭐 미니어처 갖다 놓고 해? 1980년대식으로? 아니면은 뭐 실제로 헐리우드의 실제 에펠탑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해외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CG 떡칠하면 돈 몇 배로 많이 들어요. 라스트 사무라이. 아, 이것도 톰 크루즈 영화야. 아니, 이런 영화 어떻게 찍어? 아, 일본 가서 찍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일본에서 못 찍으니까 할리우드에서 전부 대탕 만들어가지고 그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 그냥 찍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착각을 한 게 미국 영화는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영화야. 트럼프가 관세를 붙이겠다는 게 사실 다 그런 식이야. 실제로 자기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데 미국이 더 잘 될 겁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트럼프의 관세란 말이에요. 영화 관세는 일단 시작부터 그냥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헐리우드는 15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대. 아니 뭐 적자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설득력이라도 있잖아.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니까. 근데 쟤는 흑자인데? 흑자인데 관세를 왜 매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잖아.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는데 굳이 쟤한테 관세를 왜 매겨? 아, 그렇잖아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옵션을 모색하고 있대. 아니 근데 원래 그냥 겁나 위대했는데 얘네만 잘 몰랐던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영화계를 잘 몰랐던 거야. 잘 모르고 그냥 적자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적자를 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인정 안 하는 분이 계시죠. 뭐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빅픽처가 있을 것이다. 왜 그냥 임기 내내 빅픽처 찾아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 아니 뻔히 흑자인 산업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빅픽처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트럼프의 논리는 심플합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적자가 나.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면 된다라는 논리예요. 물론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입품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서 제조업을 살리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수입품이 비싸졌을 때 대신 살 만한 국산품이 있어야 돼.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키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르카프나 프로스펙스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10년 전이었으면 스베누까지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미국에 여러분들 살만한 소비재 국산품이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쉽지 않아요. 요거 영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신발의 99%를 수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소매 판매 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99%다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베트남에서요.
여기 관세 100% 때리자 그러면 미국 애들은 신발값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신발이 1%잖아요. 그럼 다 같이 그 1% 살라 그러면 그 1% 만드는 사람들은 바보야? 값 안 올리게? 당연히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관세 붙어서 들어오는 수입품 신발이나 자국에서 생산한 신발이나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야. 이 간단한 경제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사업을 했다는 사람이. 실제로 마트 대표들은 트럼프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선생님 저희 마트에 팔 물건이 없어져요. 라고 경고를 해서 관세를 지금 내리네 마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매업체 대표들이 그냥 우리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아니라 월마트, 홈디포, 타겟 이거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 마트들이에요. 여기 CEO들이 가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물건 없어. 사람들 빵도 못 사 먹을 거야, 우리 매대에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한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산 제품 가격을 높인다고 한들 제조업이 살아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못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제조업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자동화 로봇? AI? 뭐 아니면 관세? 뭐 관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조업에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놀랍게도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조업의 본질은 뭐냐면 정해진 양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만들어서 맞춰서 납품하는 게 제조업이에요. 납기를 어기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럼 그 기업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납기를 맞춰서 딱딱딱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서 규격과 규칙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로봇이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제조업에서는 사람이 손이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요구되는 미덕이 있습니다. 함부로 자리를 뜨지 않을 것, 런하지 않을 것, 집에 가서 마약을 빨고 다음날 아침에 해롱해롱하지 않을 것 같은 규칙들이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스케줄 어디서 배웁니까? 공장에서 배우나요? 아니요. 공장에서부터 안 배우죠. 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교육이에요. 학교가 실제로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어떻게든 엉덩이를 붙이고 학교할 때까지 붙들어 놓는데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느냐, 공교육 제도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정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건데 이 세계에서 제조업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 제조업이 아무나 그냥 공장만 때려 박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공교육 지금 훌륭한가요? 미국의 공교육 망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제가 굳이 부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공교육이 망가진 상황에서 제조업의 부흥을 관세로만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리쇼어링 해봐요. 맨날 추노해야 될걸? 맨날 추노해야 되고 맨날 마약에 쩔어가지고 지각하고 실제로 미국의 루이비통 공장 불량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언론에 한번 유명하게 돌았죠. 명품을 만드는데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신발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판 나겠지. 그리고 미국 제조업 부흥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의 인프라 시설은 너무 낡았어요. 어디서는 10년간 2조 6천억 달러가 필요하대. 근데 또 한쪽은 10년 동안 5조 9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664조, 와, 7천조 원. 대한민국 GDP의 몇 배는 되죠? 그러니까 7천조 원을 써야 되는 인프라인데, 미국의 항구는 세계 꼴찌예요, 그냥. 세계 꼴찌야.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제일 많은데, 효율성이 세계 꼴찌예요. 여러분,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게 그냥 팔립니까? 아닙니다. 어딘가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어딘가로 실어 날라서 배에 상하역을 해서 태워서 어딘가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기반 인프라는 첫 번째, 심각하게 투자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항구의 효율성이 세계 꼴찌예요. 이 LA 롱비치 항구에서 일하는 하역 노동자들 다 누굽니까?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입니다. 코로나 때 이 사람들 전부 코로나 걸렸고 못 나오니까 미국의 물동량 마비된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를 고칠 생각을.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든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잘하는 게 뭐야? AI 잘 만들잖아요. 석유 많잖아. 아이폰 잘 찍어내잖아. 할리우드 영화 산업 훌륭하잖아. 그럼 미국은 이거에 집중을 해서 살 길을 찾는 게 맞아요. 한국, 중국, 일본은 뭘 잘하냐?
배를 많이 찍어내고요. 뭐 철강업도 있고 자동차도 잘 찍어내고 반도체도 잘 찍어내잖아. 제조업 부문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미국에서 물건을 팔면 되고 미국은 그 물건을 사주면서 요런 물건들을 수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훌륭하게 수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한테 관세를 매기다가 왼쪽에 있는 애한테까지 관세를 매겨버리는 이런 멍청한 짓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게 우리나라에 꼭 위험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관세로 미국 기업이 이득을 본다 쳐도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은 놀아? 안 놀아요. 안 놀아. 실제로 관세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 니즈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혁신 동력은 오히려 미국 외 기업들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로 미국의 몇 안 되는 기업들은 보호를 받겠지. 그걸로 한두 해 재미 볼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질까? 저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의 핑계를 대면서 대내외적 환경의 악화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을 열심히 갈아넣겠습니다. 비상경영 아마 이러겠지?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 자, 주가 하락의 신호탄. 제가 이 뉴스 나오는 회사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무 기간 확립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슬리퍼는 자리에서만 훌륭해. 기본 수칙 강화, 경쟁력 잃은 상황에서 기강 잡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회사가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기강을 잡아야 하는 건 직원들의 슬리퍼입니까? 임원들의 대가리 속입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제가 이번 주는 녹화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일요일에는 라이브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일요일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주말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흰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